평균적으로 그 세 쌍 중에 그 한 쌍이 이혼을 한다고 하죠. 또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또 속이 부글부글 참고 사는 그런 경우도 많을 텐데요. 그런 것까지 또 모두 포함을 하면 더 높은 비율로 이혼에 버금가는 그런 처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혼을 대하는 의식의 문제를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와 또 나이 든 세대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이 든 세대에게는 이혼 결정이라는 게 이게 또 수치심을 줄 그런 의사결정으로 또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개인이 최소한 누려야 될 그런 행복 추구권 성격의 적극적인 자기결정권도 될 수 있다는 이런 인식도 꼭 필요합니다. 손은숙 유영재 사건에서도 보이듯이 신혼 초부터 돌변한 유영재 때문에 손은숙이 고통을 토로하는데요. 바로 그 시기가 바로 이혼의 적기였던 거죠. 신혼여행 가기 전에요. 그런데 이혼의 문제를 자신의 행복한 인생의 권리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로 대하기보다는 이혼을 두 번 또 세 번 하게 될 때 꼬리표가 줄 수 있는 외부 세계의 불편한 시선에 더 예민하게 생각이 다가 있다 보니 이혼 시기가 또 늦어지게 되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또 친언니의 불행까지도 또 파장이 계속 넓혀질 그런 일이 생기고 만 거죠. 이혼이 권장할 그런 일은 물론 아니지만은 그러나 당사자인 특정 어느 한 사람에게는 이게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또 꼭 필요한 그 사람의 행복한 자신의 인생으로 위한 결혼 생활 중에 행복 추구권 성격의 그런 의사결정권도 된다는 인식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이런 경우 부딪히게 되죠. 어느 중요한 때를 놓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쉽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일도 그 후에는 무엇으로도 막지도 못하고 또 되돌리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꼭 생긴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또 우리의 선택이라는 씨가 결과를 또 만들어내겠죠. 손은숙이 이상하다. 결혼을 하고 보니까 왜 유영재라는 이 남자가 이렇게 확 돌변을 했지? 이게 뭐가 첫 단추가 단단히 잘못 꿰어진 것 같아라고 직감을 하고 그녀는 방송에서 결혼 초부터 돌변한 유영재에 대한 속내를 털어놓잖아요. 자신이 고통과 후회를 충분히 느꼈을 그때에도 이혼 결정이라고 하는 적기의 어떤 좋은 기회를 또 사장시키고 만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친언니에게도 끔찍한 불행으로 또 찾아오게 되고요. 첫 단추 이야기를 제가 예로 들었지만은 결혼 기간을 좀 대입을 해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 신혼 시기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나 마찬가지니까요. 신혼 시기에 남자가 결혼 전과 이 돌변을 했다면 이건 첫 단추가 영 잘못 꿰어진 거죠. 아주 명확한 반증이 있는 셈인데요. 첫 단추는 초하루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달 30일을 보내지만은 사람들이 괜히 초하루 날 공들이고 또 초하루 날 기도하는 게 아니죠. 초하루는 재수를 여는 날이라는 그런 암시가 있어서요. 이런 초하루라는 그런 상징을 우리가 결혼 생활에 대입을 해보면 결국 신혼 시기가 바로 초하루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초하루부터 속썩을 일이 생기는 결혼, 이거 재수 없는 일의 암시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결혼 기간 내에 불행이 펼쳐질 수 있는 강력한 징조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손은숙이 아마 지금까지 말이죠.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 지점이 바로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기 전에요. 훨씬 전에 결혼 초에 그녀가 스스로 느꼈을 돌변한 유형제를 직감하고도 그때 이혼의 적기를 놓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손은숙이 결혼 초반 부분에 영 아닌 것 같은 그런 낌새를 유영재로부터 직감을 했을 때 그때 그녀가 이혼 결정을 했다면 이 타인들이야 물론 부부관계 속을 다 알 수 없으니까요. 이러쿵저러쿵 또 했겠죠. 뭐 나이 먹고 저렇게 결혼과 이혼 결정을 장난처럼 또 쉽게 하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그런 실추될 자신의 이미지 죽음의 것 빼고는 말이죠. 그 후에 유형제로부터 받게 될 그런 고통스러운 또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은 또 피하지 않았을까. 결국 결혼과 동시에 이렇게 돌변한 유형제의 그런 행동은 그 결혼이 또 얼마나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또 이런 유형제의 목적 달성만을 위해서 밀어붙인 또 그런 결혼이라는 것을 또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요. 꼭 뭐가 안 풀리려면 꼭 이렇게 마가 낀 것처럼 꼭 이런 일이 또 생겨요.
평상시에는 아무리 똑순이처럼 똑소리 나는 그런 사람도 흐리멍텅한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그런 선택만 하는 것이죠. 손은숙 같은 경우 자신의 1년 6 개월 동안 귀신에 홀린 것 아닐까 싶게 철저하게 유영재의 의도된 작전에 휘둘린 그런 꼴이 된 거죠. 자신을 결혼과 동시에 종부리듯 하는 남자, 여자가 아프면 남자가 더 성질내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남자, 라면 하나도 자기 손으로 끓이는 대신에 꼭 아내 손이 필요했던 남자, 이런 남자를 상전처럼 모시고 시중 들다가 끝이 난 그런 결혼 생활이 돼버린 거죠. 무엇이 이렇게 눈에 투명하게 여러 가지가 잘 드러나는 이 남자 싹수가 없는 남자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무시하고 또 덮어버리고 나중에는 결국 큰 불행을 키우는 그런 원인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큰 사달을 키워냈던 이면을 보면 이 나이든 세대가 갖는 이혼에 대한 이혼 결정의 감정이 굉장히 또 미묘함을 또 알게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결정할 그런 권리로서가 아닌 타인이 이혼을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한 외부 시선에 대한 그런 걱정이 쌓이다 보니 이혼 결정의 적기를 또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또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항상 자신의 인생에서 전개되는 결혼이든 또 이혼이든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의 시기에는 남들이 자신의 인생 하루도 안 살아준다는 것 꼭 깨달아야 되겠죠. 내 인생 또 우리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책임인 거죠. 무엇보다도 또 타인의 시선 또 타인의 편견 평판 이런 것보다는 무엇이 내 인생을 더 망가뜨리지 않을 그런 결정이 되는 건지 이걸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가지, 20가지가 모두 불행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결혼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때 사용하라고 주어진 이혼 결정권을 제대로 또 쓰지 못하면 또 그 기회를 또 놓쳐버리고 만다면 그때는 지옥 같은 불구덩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또 그런 불운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문으로 걸어가는 것과 또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손은숙 유영재 사건이 우리 나이든 세대에게 주는 결혼 또 이혼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싶어집니다.